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 정치의 뇌관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그게 이제 김경수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을 살다가 2년 대법원형 확정돼서 이제 경남도지사직에서 축출되고 징역을 살다가 5개월인가 남겨놓고 이제 사면복권, 사면돼가지고 풀려났죠. 그때도 뭐 자기는 다섯방 싫다 뭐 어쩌고 뭐 이런 의견 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비웃음도 사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리고 뭐 영국 갔다가 지금 독일에 가 있다고 그러죠. 김경수. 그 저희 시청자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김경수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사악한 목적으로 댓글을 조작한 국가적 반역죄를 저지른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권시켜서는 안 된다. 100% 1000% 공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그러나 또 현실 정치는 현실 정치로 굴러가는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김경수를 복권함으로써 복권함으로써 민주당은 난리가 났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뭐 이재명의 일극 체제가 공고해서 이재명의 일극 체제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171명 현역 의원들은 전원이다, 친명이다. 여기에 어떻게 비명이 끼어들 틈새가 있겠느냐. 김경수가 복권돼가지고 뭐가 있을 것처럼 그러지만 찻잔 속에 태풍도 안 되고 찻잔 속에 미풍 중에 미풍으로 끝나버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여론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아닙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것도 매우 허술한 측면이 있고요. 모래성 같은 사상 누각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재명이 정말 입지전적으로 정치에서 수직 상승을 해서 중앙 정치 무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라고는 그 전통 민주당을 한 손아귀에 쥐고 흔들 만한 그 자리에 오기까지 대단한 정치력 권모술수가 됐든 뭐가 됐든 운이 좋았든 그러나 이재명은 중앙정치에 데뷔한 지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사실은 허술한 측면이 많은 거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 이재명이 쌓아올린 아성은 마치 트럼프 카드를 올려서 쌓아놓은 것처럼 한번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9월 달에 결심 공판, 10월 달에 선고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두 가지가 걸려 있거든요. 대북 송금 혐의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 유용 혐의도 걸려 있고 일단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구형이 300만 원 이상 그리고 만약 위증교사 혐의가 징역형으로 검찰 구형이 내려질 경우 10월 달에 선고공판하고는 관계없이 선고공판이요 검찰 구형과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검찰 구형 아무리 감형한다고 해도 가령 검찰이 벌금 3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구형을 하면 거기서 꼭 깎아도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벌금 100만 원이면 당선 무효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증교사 혐의도 금고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이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대법원까지 간다고 쳐도 그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가 최종적으로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곁에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안타선에서 전부 다 뛰어내릴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무튼 뭐 정치 누가 속단하겠습니까? 두고 봐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김경수가 지금 이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김경수, 뭐 조윤선 합해서 이제 수십 명의 정치 인사들도 포함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그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상신을 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8월 13일입니다. 그날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물론 앞서도 이제 단계가 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했다는 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사면 복권이 될 경우에 복권까지 완성이 되면 김경수가 원래 연말에 귀국한다고 그랬는데 곧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친문진영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뭐 윤건영, 임종석 등등 조국 진영까지도 거기에 합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누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으라고 그러겠어요. 이재명은 썩은 동아줄로 뼈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썩은 동아줄을 바로 놓아버리고 미래 가능성이 있는 그 동아줄을 잡으려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곁에는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남아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개딸들을 제외한 모든 그 주변 인물들, 지지층들이 다른 쪽으로 방향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7년, 지금 2년 반쯤 뒤에 2027년 1월 달에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 얼굴이 누구누구일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바로 그 상상에서부터 역산을 해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2027년 1월 달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얼굴 누굴까요? 한동훈? 지금으로서는 가능성 90%죠. 다른 사람 누구? 안철수? 또 그 얼굴? 원희룡? 이번에 이렇게 망가졌는데 원희룡이 2027년에 대선 후보군의 얼굴을 또 보이려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원희룡은 지금 이제 지방선거 때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원희룡은. 원외에서 대선 주자급으로 자신의 몸무게를 불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원희룡한테 찾아올까요? 국민의힘에 그러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한동훈하고 막판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막판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마지막 주자는 결선 투표에서 붙는 두 주자는 한동훈 대 오세훈 대 한동훈이 될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글쎄요. 저는 글쎄요입니다. 왜냐면 홍준표, 원희룡 두 사람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홍준표와 원희룡 두 사람에게 한동훈의 당대표 당선을 막으라는 어떤 직간접적인 그런 지시를 그 사람들에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한동훈 당대표 등극을 제지하는 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홍준표와 원희룡은 윤석열 대통령의 볼낯이 없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의 한동훈을 만들어 놓은 그 팔 알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한동훈은 80%가 홍준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래 한동훈은 이렇게 당대표까지 될 생각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여건도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총선 끝나고 연일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을 짓밟으니까 마치 짓밟을수록 자라는 풀잎처럼 한동훈이 커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동훈을 만들어준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에요.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 저녁밥 먹었었잖아요. 총선 끝나고.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원희룡 엘살바도르에 갔다 온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독대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는 역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했던 역할 등등에서 반대급부를 간접적으로 약속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 반대급부는 뭐냐? 국무총리 자리. 가령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한덕수 현 국무총리 다음으로 홍 선배님이 맡아주셔야지요. 누가 있겠습니까? 라는 식의 언지를 받았을 가능성.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까지 했는데 다음은 총리 자리밖에 더 있겠어? 라는 식의 언질. 글쎄요, 제가 너무 순진하게 보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보스 입장에서 제일 그 얄미운 사람이 누구냐면 상대편이 아니고 자기 측근인 겁니다. 자기가 그 힘을 실어줬는데 가서 그걸 시원하게 말아먹은 사람. 이 제일 먼저 원망스러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원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차기 대선 후보로, 그러니까 한동훈에 맞설 수 있는 대선 후보로 커나가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한동훈 대 오세훈, 한동훈 대 나경원, 한동훈 대 안철수. 저 그 이상은 안 떠오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2027년 1월 달에 누구 얼굴 떠오릅니까? 이재명? 조국? 누구? 김경수?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분풀이하듯이 야 차라리 안희정도 복권시켜라 그런데 안희정은 네 그거는 이제 워낙 파렴치하게 성폭행 죄를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한국적 정서에서는 힘들다. 차라리 노름을 했거나 마약을 했거나 음주운전을 했거나 모르겠습니다. 성폭행은 그거는 다시 복귀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죄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김경수는 어찌됐건 개인의 사리사욕이 대역죄이긴 하지만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탄생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바쳤다라고 그쪽 지지자들은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현실 정치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고 문재인 입장에서는 김경수한테 갚아줘야 될 빚이 있는 겁니다. 마음의 빚, 정치적인 빚. 그 다음에 김경수는 문재인의 친문 중의 친문, 복심 중의 복심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고 그러니까 적자 적통 그 끈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김경수는. 그래서 이제 김경수가 올 가을이 될지 언제가 될지 중앙 정치 무대에 무슨 뭐 포럼 같은 거 만들고 말이죠. 무슨 모임 같은 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임. 이제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거기에서 친문 진영 사람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7월 초에 문재인 청와대에 있었던 수석 비서관들, 그냥 비서관들, 행정관들 100여 명 모여가지고 치맥 파티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치맥 파티를 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절 바뀌었으니까 얼굴이나 보자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도 김경수의 복귀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오늘 신문 좀 빠르게 여러분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복권 조선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김경수 복권 아니다는 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랬는데 동아일보가 가닥을 잘못 잡은 거죠. 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의 조윤선 전 장관도 포함, 안종범, 현기환, 원세훈도 대상, 경제 살리기 생계형 사면, 사범 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아일보가 김경수 복권 다섯 글자로 왜 조선일보는 오늘 아침 신문에 이 다섯 글자로 제목 뽑았을까요? 이게 핵심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니까요.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양심 반에 괴롭다. 김건희 명품백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숨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조사 실무총괄 부패 방지국장 6월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종결 처리 뒤 자괴감을 측근에게 토로한 적이 있답니다. 숨진 국장과 연락해온 지인, 수뇌부가 종결을 밀어붙였다며 생각과 달랐지만 반대 못했다고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주고받은 댓글, 문자 여기 있네요. 내용 좋아요.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참 어렵네요. 무엇보다도 건강 챙기시고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힘드네요. 이제 이 왼쪽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의 말이고, 오른쪽 노란색 바탕이 상대편입니다. 무엇보다 건강 챙기시고,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힘드네요. 조금만 참으세요. 네, 땡땡땡이 겪으셨던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며 유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겨레, JTBC 이런 쪽의 언론이 지금 이제 그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그 부패 방지 국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연일 톱 기사로 이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조사를 종결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반에 괴롭다라고 했다. 수뇌부가 종결을 밀어붙였다. 내 생각과 달랐지만 반대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을 끊는다.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영수회담 하자 서로 동상이몽. 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윤석열, 이재명 만남이 우선이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은 아니 한동훈하고 이재명이 먼저 만나야지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위치가 뭐하죠? 지금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전 당대표 그리고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당대표 후보. 그런데 참 야당도 이런 건 형식 논리가 이거 거지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전당대회 안 치렀잖아 아직. 그런데 마치 당대표가 됐다라고 뭐 100% 기정사실로 윤이 만나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평론가들이 언론이 또는 그냥 하는 말로 이재명이 당대표야. 그거 뭐 100%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하는 것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당대표 직무대항이라는 자가 윤석열, 이재명이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아무튼 이제 그건 별도로 하고
그 영수회담에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이유는 아마 김경수 사면 복권, 그 다음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어떻게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또 다른 안전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최상병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수사 대상 적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 민주당 더 세진 세 번째 법안 발의.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를 했다 이겁니다. 동아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대북 정찰 핵심 자산 백두 금강 기술 틀렸다. 백두 정찰기, 금강 정찰기. 북한이 방산업체 해킹해서 자료를 빼냈다. 백두 정찰기, 금강 정찰기, 세부 재원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올해 초 집중 해킹을 지시했다. 정찰 전력 증강 감시 회피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니. 정말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 정보 또 대북 정찰 또는 방산업체 정말 왜 이러는지 네,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함께 네, 봤습니다. 아무튼 더운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고요. 김경수 다음 주에 이제 최종적으로 복권이 확정 발표가 될지 지켜봐야 알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정치판 특히 더불어민주당 쪽에 큰 폭탄 하나를 던진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마음속으로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차기 대선 후보로 끝까지 밀어줘야 된다라는 결심을 한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에 대해서 아직도 유보적인 마음이 있거나 한동훈하고 아직 갈등 국면이 해소되지 않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국면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김경수 복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좀 확정된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